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도 미국은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바람잘 날이 없었는데요. 어제는 며칠 전 암살당한 찰리 커크의 추도식이 애리조나 글레인데일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있었습니다. 9만 명의 추도객이 참석했는데 스타디움 안에 들어오지 못한 추모객들도 꽤 많았다는 후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ABC 방송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방송됐던 지미 킴멜의 토크쇼 방송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지미 킴멜이 그의 토크쇼에서 찰리를 애도하는 말을 하면서 진심이 없었고 살인범이 공화당 지지자라는 것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백악관의 분노를 사서 방송이 중단되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미국도 현재 한국과 마찬가지로 보수와 진보, 상대방에 대한 혐오와 반감이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의견이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이야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정말 한국이든 미국이든 극우나 극좌는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는 극우나 극좌를 나누는 기준을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진실이냐 아니면은 진실을 가장한 거짓말로 선동을 하느냐에 두고 있는데요. 요즘은 진실과 거짓말을 교묘하게 섞여 주장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신중하게 뉴스들을 판단하셔야 부안해동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말 모르겠다 싶으면 요즘은 인공지능이라는 좋은 조언자가 있으니 AI에게 물어보셔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신인의 미국 이민 이야기에서는 미국 이민 5년차, 노트북과 바나나, 몬트레이 여행, 비즈니스를 정리하다 라는 얘기들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006년 9월 미국 이민 5년차. 이제 한 달 후면 미국으로 이민을 온 지도 만 4년의 시간이 된다. 인생을 80년으로 본다면 20분의 1의 인생을 미국 땅에서 보낸 게 되니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다. 지나온 이민 생활 4년을 뒤돌아보면 다사다난이란 말 외에는 표현할 단어가 마땅치 않은 것 같다. 새로운 세계의 동경과 인생의 절반은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보리라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도착한 미국에서의 생활은 우리가 상상하던 것 같이 녹록치만은 않았다. 4년 전 워싱턴 공항으로 착륙하며 우리가 보았던 동화 속 풍경 같던 단풍든 숲과 그림 같은 집들의 풍경은 그야말로 미국의 피상적인 모습이었으며 닭공장과 뷰티샵 잡부로 시작된 우리 가족 고난의 행군은 5년 차를 앞둔 지금 약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여유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4년의 시간 동안 경험했던 직업만 하더라도 신이 엄마와 나 합쳐 10가지 정도가 될 정도로 한국에 살았다면 200년 정도는 살아야 경험할 수 있었던 일들이 아닐까. 이민 초부터 3년이 지나기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의 후회로 나 스스로를 상처내고 그 상처가 아물면 또 다른 상처가 그 자리에 생기길 수십 번, 그곳에 세월이라는 연고가 두텁게 발려지며 조금씩 치료되는 것을 보니 세월이 약 중에서도 가장 큰 약임이 틀림없는 모양이다. 하지만 마음의 추억들은 조금씩 희석이 되건만 어떻게 된 것인지 맛의 추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새록새록 샘솟아 요즘은 어릴 때 아버지가 즐겨 드시던 고추를 쪄서 양념에 묻힌 반찬이라든지 부추 넣은 제첩국이 먹고 싶은 것을 보면 신기할 따름이다. 이제 이민생활 4년이란 꼬리표가 붙으니 이민생활 초짜라 할 수도 없고 꽤나 경륜이 붙은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모든 생활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 것을 보면 평생을 살아도 이민생활이란 것이 새빵살이 하는 사람의 심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가 보다. 이민생활 4년의 시간 동안 가장 크게 달라지고 보람있는 것을 꼽아보라면 역시 우리 딸 신이의 성장이 아닐까 싶다. 한국에서 1학년을 마치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온 신이가 바로 2학년에 들어가서 몇 달간 교실 가장 뒷자리에서 그림만 그리다 돌아온 얘기를 들을 땐 부모로서 참 가슴 아팠는데 이제 또래 아이들과 겨루어 당당히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니 그것은 신이 엄마와 내가 겪은 수많은 힘들었던 일들을 잊게 만들어주는 기쁨이 아닌가 싶다. 거기에다 세월이 지날수록 한국말을 잊어버린다는 아이들과는 다르게 인터넷을 통해 EBS 국어를 매주마다 공부해 한국의 또래 아이들과 비슷한 언어 구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 부부에게는 참으로 대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작년
우여곡절 끝에 얻은 자그마한 우리의 비즈니스도 아직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변화를 꾀하며 소위 말하는 블루오션을 찾아내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여 이번에는 가게 한쪽 편에 작은 이미지 사진 스튜디오를 마련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고 몰 안의 가까이에 대형 사진관이 있어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는 사진을 찍어주고 피부 리터칭 같은 것을 해주니 사진을 받아가는 사람마다 예쁘다고 진심 어린 고마움의 말을 해주니 감사할 따름이다. 이민생활 4년이 되어 보니 이제야 정말 이민생활의 시작점에 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아이들도 태어나서 4살까지는 걸음마를 배우고 또 걸음걸이가 조심스럽지만 5살이 되면 동네를 뛰어다니는 것 같이 이제까지 우리의 이민생활이 걸음마 단계였다면 지금부터의 이민생활은 조금 더 빠른 속도의 걸음걸이로 전진해 가야 함이 옳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는 이민생활이 될 수 있길 노력해 봐야겠다. (2006년 11월) 노트북과 바나나. 내가 7살 무렵 가장 귀한 과일을 꼽으라면 보기에도 신비했던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아니었을까. 그 중에서도 가끔 미국 방송에서 톰과 제리를 할 때면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지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도대체 바나나 껍질은 얼마나 미끄러울까라는 환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되고 첫 소풍을 가게 된 날 어디에서 구해오셨는지 엄마가 노랗다 못해 검게 변해가는 바나나를 하나 구해오셨고 색이 변한 바나나였지만 내 눈에는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던지 소풍 가방 가장 깊숙이 바나나를 챙겨놓고 그 위에 이런저런 과자와 말표 사이다 그리고 김밥 도시락을 챙겨놓고 소풍을 갔다. 소풍길 내내 과연 바나나는 어떤 맛일까 궁금해 소풍 가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더니만 소풍 장소에 도착해 김밥을 먹고 과자를 먹고 아껴두었던 가장 귀한 바나나를 먹으려고 찾았는데 내 손에 만져지는 것은 사이다병과 김밥 도시락에 눌려 바닥에 붙어버린 바나나의 흔적뿐이었으니 그렇게 내 초등학교 1학년의 소풍은 나에게 큰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 불혹의 나이를 넘기면서 바나나보다 훨씬 비싼 차도 사보고 노트북도 사보고 이런저런 가전제품도 사보았지만 어느 것 하나 바나나를 처음 받았을 때의 감동과 기쁨을 주지는 못했던 듯하다. 그래서인지 나는 아직까지 과일 가게의 바나나를 보면 어릴 때의 감동이 떠오른다. 며칠 전 노트북을 구입했다. 가슴이 좀 설레고 두근댔으면 좋으련만 40년 묵은 내 감정들은 그저 무덤덤하기만 하다. 그래서 난 노트북 초기 화면에 바나나 사진을 바탕화면으로 걸어놓았다. 이제 난 노트북을 켤 때마다 아마 작은 설레임을 가질지도 모를 일이다. 세월이 가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아마 어린 시절 모아놓았던 순수함을 조금씩 버려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슬프다. (2006년 12월) 몬트레이 여행. 정신없이 바쁜 크리스마스 세일 기간이 지나고 거짓말같이 가게가 조용해지고 이제야 가출했던 정신이 돌아오는 듯하다. 미국 사람들이나 이곳에 사는 히스패닉들 역시 크리스마스에는 자그마한 무엇인가라도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전통인지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가게가 몇 달 동안 먼지 쌓여있던 그야말로 이것도 팔릴까 싶은 것까지 판매되는 것을 보니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해 문화와 전통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듯하다. 신이도 이번 12월은 특히 바쁘게 보낸 듯한데 감사하게도 학교에서 받은 많은 상으로 우리 부부를 기쁘게 해주었고 일천한 실력의 첼로 연주 실력이지만 이곳저곳에서 캐롤을 연주하며 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 부부 역시 크리스마스 특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덕에 올해도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짧은 가족여행을 다녀오기로 했고 그 목적지로는 샌프란시스코 조금 아래쪽에 위치한 몬트레이라는 곳을 다녀왔다. 태평양을 따라 달리는 일본 도로를 타고 올라가는 길이 절경으로 소문나 있고 특히 큰 규모의 수족관과 페블비치 골프장, 17마일의 가장 아름답다는 해안길 등등 여러 구경거리가 있어 크리스마스 당일 몰이 문을 닫는 틈을 이용해 여행을 다녀왔다. 비록 가는 길에 신이 엄마가 차 멀미로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6시간의 운전 끝에 몬트레이에 도착하여 메리엇 호텔의 여장을 풀고 근처 식당을 찾으니 크리스마스 연휴라 영업을 하는 곳이 많지 않아
식당을 찾아 헤매다 일식집 한 곳이 눈에 띄어 들어가니 크리스마스 연휴에 영업을 하는 식당의 주인분은 역시나 한국분이시다. 맛있는 스시로 저녁을 먹고 호텔에 들어와 따뜻하고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호텔의 푸짐한 조식을 마치고 근처 몬트레이 아쿠아리움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입장하고 있다. 그저 1시간이면 넉넉할까 생각했는데 수족관 구경을 마치고 나오니 3시간이 훌쩍 지났다. 규모도 엄청났지만 참으로 다양한 해안 생물들로 완벽히 구성해 놓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저런 군것질들을 하며 다운타운을 구경하고 다시 집으로 핸들을 돌렸다. 비록 짧은 1박 2일의 강행군 여행이었지만 가족들 모두 지친 기색 없이 행복한 표정이라 내 마음에도 즐거움이 가득했다. 가족과 함께한 오랜만의 여행, 그야말로 행복이 2배였던 시간인 듯 했다. (2007년 2월) 신인의 비즈니스를 정리하다. 2년간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비즈니스를 정리했다. 시작 때부터 참으로 많은 걱정을 안고 출발했던 비즈니스였는데 신기하게도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새로운 문이 열리고 하여 많은 고비들을 잘 넘겨왔는데 매매도 너무나 신기하게 힘들이지 않고 성사가 되어 피땀으로 일궈온 비즈니스라 아쉽고 서운한 마음도 없진 않았지만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된다. 큰 돈을 받고 팔지는 못했지만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비즈니스를 통해 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큰 경험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으니 실패한 장사는 아니라 감히 말할 수 있을 듯하다. 이민 5년의 길목에서 생계를 위해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부담감이 없진 않지만 이제 미국 생활 5년의 경험과 자신감이라는 큰 미천이 생겼으니 미국에 막 도착했던 때보다는 큰 걱정이 되지 않는다.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다. 앞으로 또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족을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5년간의 미국 생활을 되돌아보면 고비고비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지켜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의 작은 머리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를 알게 되었으니 항상 그래왔듯 그것이 우리 가족의 운명이었던 신의 가호였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 가족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리라 믿어본다.